습니다. 자, 오늘은 시장에서 어떤 이슈 살펴보고 또 그 안에서 어떤 종목들에 주목을 해볼까요? 자, 오늘의 테마입니다. 먼저 첫 번째 테마 공개합니다. 네, 리오프닝 기대감, 마스크 벗고 화장하자입니다. 자, 요즘에 리오프닝 관련주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오늘은 그중에서도 화장품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정말 코로나 이후에 2년 동안 불황을 겪었던 업계 중에 하나일 텐데요. 아직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해외에서는 리오프닝 또 마스크 벗는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노마스크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 건데요. 자, 이 섹터에 대해서는 오늘 이광무 전문가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할 거고요. 자,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자, 화장품 섹터 계속해서 간다, 안 간다, yes or no부터 체크를 하겠습니다. 자, 간다, 안 간다, 하나, 둘, 셋. 오, 예스. 오, 알겠습니다. 두 분 다 화장품주의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갈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시그널을 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이광무 전문가님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화장품주입니다. 오늘 어떤 이슈가 그리고 어떤 종목들을 특징적으로 짚으셨나요? 일단 미국에서 이 실내 마스크 착용에 대한 이 지침을 좀 완화시키겠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오늘 리오플링 관련된 종목들이 좀 크게 움직임이 나왔었고요. 우선 이제 일찍이 유럽이라든지 미국 내에서 이 방역 체제에 대한 완화에 대한 이야기들이 꾸준하게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제 전반적으로 리오프닝에 대한 관심이 좀 살아나고 있는 때이기도 했었는데요. 이전에 이제 이야기 들었을 때는 우리나라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에서의 차별화가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왔던 미국에서의 이 실내 마스크 착용 지침이 완화된다? 이거는 또 새로운 국면을 만났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면은 마스크 자체에 대한 이 규제가 가장 마지막 단계라고 생각을 해왔었거든요. 여러 가지 거리 두기에 대한 단계, 활동에 대한 단계, 국경 개방에 대한 단계 이런 것들을 다 지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와서 이 마스크 착용에 대한 의무를 좀 내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보다는 빠른 시간 안에 이 마스크 착용에 대한 의무화가 해제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정책을 논의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전반적으로 이 리오프닝에 대한 종목들이 같이 움직일 수 있었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게 그동안에 마스크로 가려 있었던 얼굴에 이제는 좀 당당하게 외출할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때부터는 본격적으로 메이크업에 좀 신경을 좀 많이 쓸 수가 있겠죠. 이 때문에 화장품 사용에 대한 긍정적인 메시지도 나왔다는 점. 이 때문에 오늘 대표적으로 화장품 종목들이 정말 강한 상승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단순하게 정책적인 뿐만 아니라 지금 나타나고 있는 오미크론 확진세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계하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넘어갈 수 있는 과정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주요 인사죠. 이 모더나의 CEO가 이 코로나 팬데믹에 대한 최종 단계에 들어섰다. 이제부터는 이 엔더믹 현상으로 넘어갈 수 있는 관리가 가능한 질병이 되지 않겠는가에 대해서 여기 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 게다가 화장품 종목들에 대한 시세가 정말 좀 더 힘을 실어줬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아무래도 이 마스크를 가리고 있다가 드러내는 것이잖아요. 여행이라든지 외출 이런 것들이 더 많아지게 되면은 화장품 수요. 그러면은 기존의 피부를 가꾸는 정도의 화장품이 아니라 메이크업에 관련된 화장품 종목들을 볼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때문에 종목들에 대한 움직임들에 대한 편차가 조금 나오기도 했습니다. 우선은 대표적인 종목들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죠. 네. 우선은 이츠 환불 주가 먼저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츠 환불 같은 경우에는 이 오프라인 매장뿐만 아니라 온라인에 대한 전환도 빠르게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화장품 트렌드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빠르게 따라가는 기업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색조 화장품에 대한 메이크업에 대한 관심도 이 종목에 크게 모멘텀이 됐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또 추가적인 모멘텀이 좀 생겼습니다. 화장품 종목들을 봤을 때 리오프닝에 대한 키워드 하나 그리고
중국에 대한 시장 개방에 대한 모멘텀을 또 보셔야 되는데 오늘 중국에서 관영 매체가 한알령 해제의 기대감을 나올 수 있는 뭐 관광 관련된 인터뷰가 좀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한알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 중국의 이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연속성으로 이 종목이 좀 가장 강한 상승세를 보였다 할 수 있겠고요. 주가를 보시게 되면은 대량의 거래량이 유입이 되면서 그동안에 유입되지 못했었던 시장 소외 현상을 조금 벗어나는 모습이 연출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탄력적인 흐름들 좀 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긴 시간 동안에 주가가 하향 추세를 보였기 때문에 이제는 추세를 하방을 좀 확인하고 전환시킬 수 있는 위치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주가에 대한 탄력을 좀 계속 볼 수 있을 종목이다라고 이야기 드리겠고요. 비슷한 사례로 해서 중국에 대한 거점을 가지고 있고 색조 화장품에 대한 관심이 높은 기업들을 좀 보셔야겠는데 토니모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도 이 색조 화장품에 대한 라인업을 좀 크게 키우고 있고요. 사실은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리스크가 좀 여러 개가 있었는데 오버행 이슈라든지 그리고 오프라인에 대한 매장에 대한 수익이 상당히 악재화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온라인으로 전환하고 있는 그런 관점이고 또 대체 이 시장으로 해서 해외 시장에 대한 이 추이를 굉장히 집중하고 있는 회사인데 사실은 중국에 대한 이 진입이 상당히 어려웠기 때문에 연일 악재였어요. 실적도 많이 망가졌고요. 근데 이제 한알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또 나왔기 때문에 이 종목에서 중국에 대한 매출에 대한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뭐 동일하게 리오프닝 화장품 관련된 종목 안에서 대량의 거래량이 나왔기 때문에 이 종목도 대표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클리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일단은 화장품을 많이 다루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클리오 같은 경우에는 색조 화장품의 라인업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그래서 색조 화장품이라는 키워드만 봤을 때는 이 종목이 가장 큰 대표적인 종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때문에 이 종목은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 마스크 해제에 대한 이야기들의 언급 사실 다른 화장품 종목보다는 조금 더 견고했다. 그리고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 상당히 빠른 반등을 한 달여 동안 보여줬습니다. 이 점 참고해서 이 종목에 대한 탄력도 같이 보자라고 이야기 드리겠고요. 그리고 앞으로 한알령 해제에 대한 가능성, 기대감에서 실질적으로 한알령에 대한 해제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면은 중국 시장에 대한 개방뿐만 아니라 중국인들의 방한하는 이 일정, 뭐 여행 계획에 대한 부분들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화장품 기업들의 가장 큰 기여도가 높은 면세점에 대한 지출도 보셔야 되는데 아모레퍼시픽하고 LG 생활건강을 또 보셔야겠죠. 아모레퍼시픽도 사실 색조 화장품 라인이 있습니다. 규모로만 본다라면 앞에 이야기 드렸던 토니모리 그리고 뭐 이치한불, 클리오 이 시장보다 더 큰 시장을 잘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하지만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는 면세점 매출의 가장 큰 매출이 기초 화장품에 있습니다. 이 점이 조금 다르다라는 점 이야기 드리겠고요. 뭐 하지만 미래를 보고 뭐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 본다라면은 방한하는 중국에 대한 개방 그런다면은 면세점에 대한 추이가 바뀌어 가는지 사실은 그동안 이 악재가 실적이 계속 리스크가 됐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빠질 실적이 없다라는 측면에 빅베이스 효과 나온다라면은 반등을 좀 더 키울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화장품 종목 안에서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아모레퍼시픽이 가장 대장주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LG 생활건강도 같이 보셔야 되는데 이 종목에 대한 주가도 이제는 브레이크를 좀 잡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직까지는 실적 전환에 대한 부분들 턴어라운드에 대한 시점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예측하기 좀 쉽진 않지만은 불투명한 일정이지만은 앞에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리오폰이 그리고 아시아 지역에서의 한알령 해제 그렇게 된다라면은 뭐 LG 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색조 화장품뿐만 아니라 기초 화장품에 대한 수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들에 대한 브레이크 관심은 계속해서 나타나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채팅창 보니까 마스크 덕에 그동안 잘생겼다는 소리 좀 들었는데 이제 좋은 날 다 갔다라는 의견들도 좀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제 화장품주로 계좌에서 좋은 날 만나보면 어떨까? 리오프닝 기대감이 점점 더 커져가는 구간에서 화장품주로 조금 더 수익을 볼 수 있겠다라는 긍정적인 의견도 전해드렸습니다. 특징주 쫙 짚어주셨는데 자, 이광무 전문가님 그중에서 저는 오늘 그 가운데서는 선진 뷰티 사이언스 이야기를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무상증자
물가 소식 들리면서 오늘 상한가 터치를 했거든요. 지난해 매출도 신기록을 세웠다라는 긍정적인 소식까지 있었습니다. 이 종목은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일단 개별적인 이슈가 좀 직접적으로 나왔죠. 무상증자 효과에 대한 부분들이 좀 시장에서는 워낙에 그동안에 좀 모멘텀 잡기가 쉽지 않았었거든요. 이 때문에 무상증자 효과가 컸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선 오늘 상한가에 바로 안착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 종목은 내일 추가적인 갭상승이 연출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가가 지금 출발한 위치가 15,000원권에서 어제 출발했다기보다는 바닥을 이미 일찌감치 탈피를 했었기 때문에 13,000원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은 이 종목이 무상증자 효과에 대해서 2배 이상 올라가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가격 밴드 본다라면은 맥스 한 22,500원, 그리고 내일 시초가에서 중요한 이 가격 변동이 25,500원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갭 여출한다면은 25,500원에서 22,000원 사이에서는 1차적인 목표 실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일단 오늘 상한가 안착했기 때문에 내일 추가적인 탄력, 급등 출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화장품 섹터 안에서 원픽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재필 전문가님, 화장품 섹터 중에서 원픽 종목 어떤 거 보고 계세요? 잉글우드랩 보고 있습니다. 잉글우드랩이요? 예. 저는 처음 들어보는 종목인데 어떤가요? 어떤 종목인가요? 자, 원래 제가 화장품 쪽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이 화장품이 고속으로 성장했을 때는 중국 시장이 커져졌을 때, 뭐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화장품을 썼을 때 그때가 가장 좋았었고요. 그런데 이제는 뭐 지들이 만들었을 때가 됐습니다. 가격적으로는 중국 업체에 치이고, 그다음에 뭐 품질이나 뭐 이런 거 고기능성 이런 쪽에는 유럽 업체들한테 치이기 때문에 뭐 상당히 중간에서 이렇게 끼어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좀 더 움직이기는 리오프닝 관련해 갖고 좀 더 움직이기는 움직일 것 같아요. 뭐 하지만 좀 아주 크게 큰 수익을 기대하기는 조금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이 잉글루드랩 같은 경우는 지금 아까 그 이강무 전문가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요. 미국 쪽에서 그 실내 마스크 벗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을 좀 그 논의하는 뭐 그런 얘기들이 조금 있었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이 마스크 벗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벗는 게 아니라 미국에서 실내 마스크 벗는다는 얘기니까 미국 회사를 사야죠. 이 잉글우드랩은 뉴저지주에서 만들어진 미국 기업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나라 저 코스메틱 코리아가 인수를 해갖고 그냥 뭐 우리나라 시장이 이렇게 상장이 돼 있는데요. 저 뭐 OEM, ODM 뭐 이런 것들로 저 생산을 해서 납품도 하고 또 이 상당히 좀 회사 시설이 굉장히 좀 고기능성이 굉장히 좀 잘 돼 있다 그래요. 그래서 뭐 어떤 뭐 이 제품의 퀄리티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높은 그런 기업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이게 시가총액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지금 올해 지금 오늘 종가 기준으로 한 180억 정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지금 실적 부분들이 어마무시하게 좋아졌습니다. 지금 벌써 3분기까지 4분기 실적은 아직 안 나왔는데요. 3분기까지만 하더라도 뭐 한 152억 정도 그 정도가 영업이익 기준 흑자가 났습니다. 이 수치는 작년에 영업이익이 79억 정도였던 걸 기억해 보면 뭐 비교해 보면 굉장히 엄청나게 좋은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죠. 자, 그리고 이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뭐 여기 9월 달에 11,700원이라는 고점을 찍었네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야, 이거는 뭐 거의 반토막이 났었습니다. 빠지면서 단기간에 뭐 한 달, 두 달 조금 넘는 기간에 반토막이 났는데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 이렇게 조금 바닥을 이렇게 확인을 하는 모습이었죠. 여기서 한번 바닥 찍고 여기서 쌍바닥 찍고 그 다음에는 이제 고점도 높여가면서 저점도 높이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요. 자, 지금 뭐 오늘 같은 경우는 며칠 전에 이게 마지막으로 조금 저항선 역할을 하고 있던 120일 이동평균선을 거기서 돌파를 하는 모습이 나왔죠. 그러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거기서 지지를 받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뭐 기술적으로도 상당히 좀 훌륭한 그런 모습이고요. 자, 요거는 우리나라 업체가 아니라 미국에 상장이 되어 있는 미국 기업이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이쪽에서 얘기되고 있는 미국 쪽 마스크 벗고 뭐 리오프닝 하는데 거기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종목이다라면 그리고 이 종목을 꼽을 수 있고요. 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뭐 미국 유럽 쪽에
품질로 쫓기고 그다음에 중국 쪽에 가격으로 이렇게 좀 밀리는 그런 샌드위치적인 측면도 아니라 뭐 좀 열려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재필 전문가님의 원픽 잉글 우드랩까지 살펴보셨고요. 자, 이광모 전문가님의 화장품 섹터 원픽 종목도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건가요? 저는 일단은 마스크 해제에 대한 이 포인트를 봤을 때 네. 이제는 뭐 여행이라든지 외출에 좀 자연스러워지는 거잖아요. 메이크업, 그러니까 색조 화장품에 좀 초점을 둔다라면은 클리오 종목이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종목 설명드렸었지만은 색조 화장품에 대한 브랜드 라인업이 상당히 넓어요. 예, 그리고 색조 화장품이 거의 집중 매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색조 화장품에 대한 수요가 진행된다면 빠르게 반영될 회사라고 생각이 되고요. 주가에 대한 위치는 사실 다른 화장품 종목들보다 좀 탄력이 강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가를 보시게 되면은 바로 직전에 있었던 전고점에 대한 위치까지 도달한 모습이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현재 구간부터는 물량 소화 구간으로 보여지는데 이 구간에 대한 소화 과정이 좀 단기간 이루어진다라면은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탄력도 기대해 볼 수도 있겠다. 대장주 역할을 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화장품 섹터 원픽 종목 클리오까지 짚어드렸습니다. 지금 화장품 섹터를 가지고 계신 부분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현재 저희 채팅창에서는 조금씩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 체크를 해드렸고 원픽 종목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테마 확인하겠습니다. 두 번째 테마 공개합니다. 베이징 올림픽 디지털 위안화 흥행입니다. 자, yes or no 한번 들어보고 출발을 할게요. 자, 간다 안 간다 yes or no 들겠습니다. 크게 외쳐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예스. 노. no. 좀 갈렸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빠르게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재필 전문가님 yes 들어주셨습니다. 오늘 이슈와 특징주 어떤 거 보셨나요? 자, 뭐 지금 뭐 누구나 다 아시다시피 이 베이징 쪽에서 디지털 위안화가 좀 뭐 흥행에 성공을 하고 있다, 뭐 이런 뉴스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을 중국 정부에서는 굉장히 좀 많이 공을 들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이 선수들이나 지금 뭐 관련 관계자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뭐 조금 좀 주고 써보라고 했으면 좀 더 좋았을 것 같은데요. 선수들이나 뭐 참가자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주고 써봐라 이런 건 아니고 지갑을 하나씩 다 만들어 줬다 그러죠. 니들이 좀 환전해서 이렇게 써라 이렇게. 자, 근데 이런 부분들이 세상이 변해가는 그런 과정에 있는 거다라는 생각이에요. 자, 이게 단순하게 뭐 디지털 위안화 이게 그냥 이렇게 웃고 넘어갈 게 아니라 각국 정부에서는 지금 아마 굉장히 심각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정부의 가장 큰 권한 중에 하나가 이 화폐 세너리지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거 화폐를 만들 때 그 내가 들어가는 그 국가에서 들어가는 비용하고 그 화폐의 가치하고 그 차이를 세너리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는 국가 수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뭐 블록체인이나 뭐 이런 기술을 통해서 비트코인 이런 것들이 한번 잠식을 했단 말이에요. 자,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지금 이거는 각국 정부에서 세너리지 효과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나라 그 대선 후보 여당 후보님한테 또 누가 이런 질문을 하던데 이 디지털 화폐 관련해 갖고 어떻게 생각하느냐, 세너리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 이러니까 그거는 뭐 절대로 민간한테 세너리지가 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마 진짜로 정부에서는 이걸 포기할 수가 없는 걸 겁니다. 그리고 지금 뭐 이 중국 쪽만 이렇게 좀 막 난리를 치고 있으면 모르겠는데 미국은 아직까지는 그냥 검토 중이에요. 그런데 얼마 전에 나온 보고서를 보게 되면 40조 정도 분량의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그 보고서를 보게 되면 상당히 긍정적인 뭐 그런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게 우리 지금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굉장히 심각한데 이런 부분들 뭐 이 나중에 조금 한참 더 있다가 뭐 그런 것들이 나오겠지만요. 만약에 이런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각해지면 예전에 1차 세계대전 끝나고 독일이 엄청난 하이퍼 인플레이션에 시달렸었는데요. 그걸 극복한 게 화폐 개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1조 마르크를 그냥 1마르크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극복을 했는데 지금 이 인플레이션 관련해 갖고 이런 부분들도 뭐 이 디지털 위안화나 뭐 디지털 달러 이런 것들을 하면서
좀 이렇게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 미국 쪽 같은 경우도 얼마 안 있다가 뭐 이런 부분들을 발표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쪽에 있는 섹터들은 계속 가는 게 아니라 한번 갔다가 뭐 한참 좀 있다가 또 미국 쪽에서 뭔 얘기 나오면 또 갔다가 네. 이런 모습이 나올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에서의 종목들 한번 살펴볼까요? 종목들 특징적인 것들을 살펴보게 되면 첫 번째로 KCT가 오늘 가장 좀 탄력 있게 움직였는데요. 네. 자, 요거는 스마트 ATM하고 뭐 무인 공과금 수납기 사업을 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뭐 키오스크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이 저 CBDC하고 연관이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도 볼 수 있을 거고요. 자, 그다음에 또 KCS라는 종목을 볼 수 있겠죠. 자, 요 KCS 같은 경우는 금융기관의 중대형 서버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유지 보수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뭐 그래서 또 뭐 삼성 쪽에 이 블록체인 모듈, 뭐 이런 것들을 모듈 장비들, 이런 것들을 이 KCS 같은 경우도 납품을 한 그런 이력이 있고요. 자, 그래서 뭐 오늘 이쪽 관련되는 쪽들이 전부 다 윗꼬리 이렇게 좀 쭉 치고 올라갔다 좀 밀렸는데 요게 당장은 되지는 않겠지만 간헐적으로 뭐 이런 모습들이 나올 것이다라는 그런 걸 암시해주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그 다음 종목은 또 뭐 한네트라는 종목도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쪽이 이 CBDC 관련되는 종목들이 전부 다 한 군데서 나왔어요. 이 주주를 보게 되면 한국컴퓨터라는 지금 그것도 상장돼 있습니다. 거기서 다 이렇게 갈라져 나오는데 주요 주주들이 최대 주주가 한국컴퓨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뭐 물적 분할을 굉장히 좀 빠른, 지금은 되게 시끄러운데 그때는 또 안 시끄러웠으니까요. 이게 뭐 2007년 막 이럴 때 막 분할을 하고 그랬거든요. 한국 컴퓨터 지주에서 전부 다 이렇게 빠져나온 회사입니다. KCT도 마찬가지고 KCS도 마찬가지고 이 한네트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 한네트 같은 경우는 현금 자동 지급기 뭐 이런 거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이죠. 근데 얼핏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야, 뭐 현금 자동 지급기면 이 CBDC는 디지털 화폐라며 도로 없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자, 요게 기존에 있던 그 기기들 이런 데다가 뭐 보안 시스템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추가로 해서 결제 시스템 같은 것들 이런 것도 집어넣으면서 새로 그 부분들을 다 이용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새로 보완될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 한네트 같은 경우는 CBDC 관련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네. 자, 그다음은 또 K사인이라는 회사를 볼 수 있겠죠. 자, 이 K사인 같은 경우는 이 CBDC 관련되는 것들이 K 이런 글자 들어가는 게 되게 많아요. 그러네요. 방금도 뭐 KCT, KCS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요 K사인 같은 경우는 뭐 근데 갈라져 나온 거는 한국 컴퓨터에서 갈라져 나오진 않았습니다. 요건 원래 기존에 있던 그런 회사고요. 자, 이 K사인은 개인정보 암호화 시장의 1위 기업이에요. 자, 그리고 지금 뭐 거래하고 있는 기업들을 보면 상당히 훌륭한 좀 그런 기업들을 거래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자, 뭐 삼성이나 뭐 LG 같은 이런 대기업들,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 이런 쪽에다가 뭐 개인정보 암호화 솔루션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직접 공급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자, 그리고 뭐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거는 로지시스라는 종목도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뭐 주가 흐름 같은 경우는 오늘 거의 비슷해요. 쭉 떴다가 다 밀린 그런 모습인데, 자, 요것도 뭐 ATM이나 CD기 같은 것들, 요런 것들을 전산 장비를 판매하고 유지 보수하는 그런 기업이고요. 뭐 CBDC로 이렇게 분류되는 이유는 한네트하고 같은 이유다.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바로 원픽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이광무 전문가님, 관련해서 원픽 종목 어떤 거 보고 계실까요? 네, 저는 한네트 종목이 한네트요. 선정을 했는데요. 네. 뭐 물론 이제 저는 이 디지털 화폐에 대한 전환이 아주 속도를 낼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전환이 된다면은 가장 크게 수혜가 될 수 있는 거는 이런 이제 전자 시스템하고 기존에 있었던 우리가 이제 현금을 썼던 시스템하고의 이 호환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단말기에 대한 교체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현금 지급기와 같은 단말기를 제조하는 회사가 또 직접적인 수혜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네트를 좀 선정해서 이야기 드렸고요.
주가는 오늘 대부분의 이 디지털 화폐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 동일한 차트를 보여줬는데, 그동안에 주가가 7,000원대 많이 머물렀었던 위치를 다시 한번 또 지지해주면서 반등이 나왔다라는 것, 의미 있는 반등이었다라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재필 전문가님의 원픽 종목도 들어볼까요? 예, K사인입니다. K사인. 네. 자, 이 K사인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우리나라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 뭐 이런 쪽들하고 거래를 지금 실제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산업통상자원부의 IoT 플랫폼 그 핵심 기술을 인가를 받은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뭐 다 거래를 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인정을 받은 그런 기업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뭐 대기업들뿐만 아니라 뭐 우리나라 굴지의 뭐 보험회사라든가 증권회사들 뭐 이런 쪽들도 뭐 상당히 좀 고객을 많이 이렇게 확보를 한 상태고요. 자, K사인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것들이 지금 이 CBDC 같은 경우는 돈이잖아요. 예,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안 관련되는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중요한데요. 자, 이런 보안 관련되는 이런 암호화 솔루션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주로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이게 다 암호화가 된 거지 않습니까? 이 디지털 화폐도 마찬가지고 뭐든지 다 암호화가 된 거기 때문에 자, 그쪽하고 굉장히 크게 관련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뭐 지금 주가 자체는 조금 좀 아래쪽에서 그렇게 좀 많이 움직이진 못한 상태로 이렇게 있는데요. 자, 뭐 지금 바닥권에서 이쪽 보게 되면 뭐 바닥 이렇게 몇 번 좀 찍은 것 같아요. 자, 바닥 이렇게 좀 바닥은 한 3바닥 정도를 형성을 하고 조금 올라오는 모습이니까 이게 베이징 올림픽이 끝나더라도 뭐 조금 시간이 조금 지나면요. 미국 쪽에서도 아마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쌀 때 조금씩 모아놓으면 나중에 굉장히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디지털 화폐 관련주 이야기 나눴습니다. 꽃방울님께서 디지털 화폐는 부루마블로 만족합니다라고 하셨는데, 자, 오늘 시장에서 좀 강하게 움직였고요. 원픽 종목들까지 한번 눈여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오늘의 심판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시장 이슈에 대해서 찬반 토론을 나누는 시간이고요. 서로 다른 의견을 주장을 할 거고요. 그 안에서 어떤 의견이 조금 더 설득력 있었는지 여러분들께서 심판을 해주셔야 되는 시간입니다. 지금 유튜브 토마토TV 채널로 들어오셔서 실시간 채팅으로 함께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의 심판 주제 공개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심판입니다. 반도체 vs 음식료입니다. 자, 어제 오늘 우리 시장은 조금씩 반등을 하면서 빨간불을 켜주긴 합니다만 여전히 시장에는 불확실성 그리고 악재가 가득합니다. 오늘만 해도 시장에서 좀 변동성도 나타나는 구간이었는데요. 자, 현재 시장에서 시장을 좀 이끌어줄 만한, 받쳐줄 만한 대장 섹터는 어디일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가 대장 섹터다에는 이광무 전문가님이, 그리고 현재 시장에서는 음식료가 대장 섹터다에는 이재필 전문가님의 의견을 들어볼 텐데요. 자,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 의견에 대한 역할은 저희가 미리 사전에 임의로 전문가님께 전해드렸다는 점, 정해드렸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 주제에 대해서 이런 의견도 있고 저런 의견도 있다라고 함께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오늘은 이광무 전문가님의 이야기부터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전문가님께서는 현재 시장에서의 대장 섹터 반도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이유 들어볼까요? 뭐 언제나 그랬듯이 항상 중요한 산업이죠. 네. 반도체에 의해서 지수가 잘 버티고 반도체에 의해서 지수가 또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찾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 드리겠고요. 우선 이제 어제 미증시 또 그제 미증시 올라왔을 때 증시 자체 나스닥에 대한 환경 자체에 또 주도적인 역할을 기술주들, 특히나 IT 섹터 그리고 반도체 섹터가 이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모습 때문에 우리 시장에 있는 반도체 종목들의 분위기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우선은 미증시 차트 한번 먼저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나스닥 종합지수의 일봉 차트 모습인데요. 보시게 되면은 뭐 똑같은 위기를 겪었고 그리고 반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최근 이제 시점을 봤을 때 어제와 오늘 연속적으로 양봉 만들면서 반등을 했습니다. 뭐 지수 차트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최근에 반등 추세 저점 잡고 요 14,500포인트까지 아직 도달하지 못했는데 자 나스닥 종합지수를 이끌었었던 섹터 반도체다.
어떤 이유에서 그러냐면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나스닥 지수 2% 올라갈 때 바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 지수가 5% 올라갔어요. 굉장히 큰 상승이 나왔고 추세를 본다라면은 지금 최근에 올라왔었던 위치에 나스닥보다는 먼저 올라와 있죠. 이런 측면을 본다라면은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나스닥 지수를 이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은 사실 아시겠지만은 인플레이션, 뭐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 그리고 뭐 긴축 속도, 그리고 미국과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대한 대립 관계,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악재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시장에 대한 매수세가 IT 종목에 대한 집중력이 굉장히 높거든요. 이 모습은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올라오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지금 이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반도체 집중력이 굉장히 높아요. 최근 이 반도체 순매수세가 2조 원대 넘게 들어왔습니다. 상당히 의미 있는 매수세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이제 종목들 하나씩 보도록 하겠는데 미국 내에서 볼 수 있는 중요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우선은 엔비디아 주가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 지수 대비해서 움직임이 상당히 빨리 회복되고 있는 모습 보이죠. 자, 지수 같은 경우에는 전 고점에 대한 위치를 회복을 못했어요. 그런데 엔비디아는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앞에서 필라델피아 지수와 상당히 유사한데 인텔, 네, 그리고 퀄컴 이런 종목들이 차트상 필라델피아 지수를 이끌어주는 섹터예요.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종목이 마이크론 주가를 보셔야 됩니다. 보시게 되면은 상당히 강한 게 보이시죠? 자,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디램, 낸드 플래시, 시스템 반도체 이렇게 영역을 고르게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 그러면 이 회사에 대한 매출 구성을 가장 유사하게 따라하고 있는 기업이 우리나라 기업들이에요. 뭐 낸드 플래시에 대한 수요 위치를 본다라면은 주가 차트로 봤을 때 SK 하이닉스 지금 시장이 상당히 어려운 건 알고 계시죠? 근데 오늘 SK 하이닉스가 신고가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은 전고점 돌파한 신고가입니다. 직전에 있었던 지난해 연중 고점은 아직은 좀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전고점 위치 돌파해서 신고가 나왔어요. 상당히 의미 있는 상승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반도체가 지금 사실 인플레이션 환경에서도 반사적 이익을 받고 있는 섹터이거든요. 원자재 가격, 물가 상승에 대한 부분들 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물류 대란에서 가장 시급하게 문제를 삼고 있는 게 반도체 공급난이거든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에 올라와 있는 반도체에 대한 움직임들은요, 기업들로 하여금 일자리가 계속 밀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뭐 실적이 앞으로도 꾸준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경기 순환으로 만약에 시장이 저점을 잡고 경기 순환 종목으로 섹터로 변환된다. 그러면 실적을 꾸준하게 창출할 수 있는 기업들을 보셔야 되거든요. 첫 번째, 실적. 자, 그리고 반도체라는 거는 제가 강조를 정말 많이 드렸잖아요. D램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 그리고 이것을 또 파운드리 영역, 낸드 플래시, 기타 등등에 대한 주요 반도체들 모두 다 세대 교체 준비한다라고 이야기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D램에서 DDR5 이야기 많이 드리고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에서 나노 반도체 이야기 많이 드리고 그러면은 차세대 반도체에 대한 포인트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성장에 대한 포인트에 플러스 투자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이제 우리나라 내부에서도 반도체 투자에 대한 이 정책 준비를 했는데 민간 주도로 해서 57조 원 규모의 올해 57조 원 규모의 투자가 진행될 것이다. 네. 예고가 되었고 그리고 정부 입장에서는 세제 혜택이라든지 아니면은 재원 지원과 같은 정책을 준비한다는 소식이 오늘 나왔어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이제 올 한 해 동안에 반도체 정책 그리고 세대 교체 투자까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셔도 좋겠다라고 이야기 드리겠고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수급이 지금 반도체 섹터에 상당히 순매수세로 일관되게 들어오고 있다는 점.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매수세를 좀 살펴보시면요. 1분 드릴게요. 장중에 전체적으로 시장에 대한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SK하이닉스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세 동시에 들어왔는데 최근 한 달여 동안 기간 동안 시장이 많이 흔들렸지만은 외국인의 연속적인 순매수 보이시죠?
그리고 삼성전자 주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최근 연속적으로 순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 오늘도 역시나 양매수세가 들어왔어요. 이걸 보게 되면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한 외국인 수급이 들어왔다는 것은 상당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반도체 섹터에 대한 매력도 있겠지만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에요. 그러면은 이들 종목들에 대한 움직임 수급으로 인해서 시장이 버텨주고 끌려오게 되는 겁니다. 밀어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시장이 움직임이 나온다라면은 반도체 섹터의 역할도 중요하고 반도체 섹터가 그만큼 주도주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현재 시장의 대장 섹터는 반도체다 쪽에 이광무 전문가님의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지금 유튜브 채팅창에서 계속해서 투표 받고 있습니다. 1번 반도체, 2번 음식료, 여러분들 투표 계속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이재필 전문가님의 의견을 들어봐야죠. 자, 현재 시장에서 대장 섹터가 뭘까요? 라는 질문을 드렸을 때 나는 음식료 할게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요? 지금 시장에 대장이 없잖아요. 없다. 대장이 없고 뭐 줄줄이 다 돌아가면서 두들겨 맞는 판에 네. 대장이 어디 뭐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나마 가장 나은 게 음식료 업종인 것 같아서 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렸고요. 네. 자, 지금 시장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인플레이션이죠.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인플레이션인데, 자, 뭐 인플레이션은 뭐 원자재 관련되는 이런 부분들도 있을 거고, 농산물 관련되는 이런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저 원자재 관련되는 부분들은 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뭐 이 사태가 조금 더 어렵게 만들고 있는 모습인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뭐 지나가면 조금 해결이 될 거고요. 하지만 이 농산물 관련되는 이런 부분들은 좀 쉽게 그렇게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자, 지금 뭐 좀 일단 음식료 업종을 보려면 곡물가부터 좀 살펴보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제일 처음에 저 옥수수에 대한 사진들을 제가 저렇게 좀 이렇게 해놨는데요. 자, 시청자님들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요. 근데 제일 처음에 있는 게 옥수수 차트인데 이게 지금 현재 한 646달러 정도. 그런데 2020년도에요. 이게 300달러였습니다. 그러니까 2년 만에 이 곡물가가 옥수수 가격이 2배가 올라왔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가 소맥에 대한 거예요. 소맥에 대한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뭐 2017년도부터 시작해 갖고 계단식으로 계속 뭐 전형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 계속해서 계단식으로 올라갔다 조정받았다 올라갔다 조정받았다 이러면서 계속 올라오면서 또 사상 최고치를 행진을 계속 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대두입니다. 콩인데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5년 전에 2018년도 막 이럴 때는 이거 얼마입니까? 한 800달러 정도 됐었네요. 그런데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1600달러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몇 년 전보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2배 정도가 크게 강하게 올라왔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에 있는 게 이게 설탕입니다. 설탕도 마찬가지로 요거도 지금 10달러 정도 선에서 지금 18달러 정도니까 뭐 한 10달러 정도가 올라왔으니까 뭐 한 이것도 더블 정도 그 정도가 낮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대표적으로 우리 음식료 업종들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자, 이 곡물가 뭐 이런 것들은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이런 궤적을 그리면서 뭐 마찬가지로 계속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지만요. 이 공산품 같은 경우는 그걸로 만드는 것들은 자, 뭐 바로바로 반영을 시키진 못하더라도 한 번 올라가면 내려오진 않습니다. 죽어도 안 내려와요. 자, 뭐 마찬가지로 우리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밀가루 한 포에 1,000원 올라가면 짜장면은 한 그릇에 1,000원이 올라가죠. 그리고 밀가루 값이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저 짜장면 가격은 떨어지질 않습니다. 그리고 또 밀가루 원산지에서 거래되는 가격들 이 가격이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우리 공산품인 밀가루 가격은 떨어지지가 않죠. 자,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본다라면 상당히 좀 매력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이거는 이 음식 같은 경우는 안 먹으면 못 살지 않습니까? 뭐 어떤 다른 것들은 옷이야 뭐 지금 뭐 경기 안 좋고 형편 안 좋으면 한번 안 살 수도 있고요. 뭐 어디 놀러 가는 거 이런 거 한번 안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먹는 거 이거는 뭐 질을 조금 낮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무조건 먹는 거는 먹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해마다 이런 얘기들 나오죠. 이상기후 관련해 갖고 뭐 엘니뇨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농사를 망쳤다 이런 얘기들도 막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도 중국 같은 경우도
뭐 비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와갖고 농사를 좀 많이 망쳤다 그러죠. 미국 같은 경우는 저쪽이 뭐 저 서부 같은 경우는 저 가뭄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캘리포니아 쪽, 그다음에 동부 같은 경우는 이 뭐 물난리가 나고 막 그래서 굉장히 힘든 그런 시기에 살고 있는데요. 자, 이런 부분들도 이 곡물가에 좀 부담이 되는 그런 요인이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네. 가장 중요한 게 하나 남았는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시장을 어떻게 보십니까? 자, 이 부분들이 만약에 뭐 우리 시가총액이 큰 쪽들, 이런 쪽들이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인다라면 주가 자체는 지수 자체가 상당히 좋을 겁니다. 뭐 앞에서 얘기한 뭐 반도체 섹터들 뭐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겠죠. 시가총액 1등이 삼성전자고 3등이 SK 하이닉스잖아요. 자, 그렇게 되면 이 종목들이 상당히 좀 강하게 움직인다라면 지수가 많이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그런 모습은 아닐 것 같습니다. 해마다 보게 되면, 해마다가 아니라 10년에 한 번 오는 그런 위기들을 살펴보게 되면요. IMF 때 첫 해에 120%가 올랐습니다, 주가가. 그러고 난 다음 두 번째 해에 1.5% 정도가 마이너스였었고요. 3년 차에는 15% 정도 하락 반전을 했습니다. 자, 그때 서프라임 모직 이론 사태 때도 그때도 마찬가지였어요. 1년 차에 85% 정도가 주가가 올라왔습니다. 네. 2년 차 때는 뭐 한 14% 정도가 올랐어요. 3년 차에는 또 마이너스로 반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팬데믹 이후에 1년 차 때 지금 95% 정도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2년 차 때 3%가 올랐어요. 3년 차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로 반전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살펴본다라면 올해 같은 경우는 지수 자체가 그렇게 강하게 간다라고 볼 수는 없으니까 경기 방어주 쪽의 성격인 뭐 그리고 또 인플레이션 관련되는 이런 쪽이 가장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반도체와 음식료, 어쩌면 시장에서 성격이 많이 다른 두 섹터가 아닐까 싶은데 현재 시장에서 대장 섹터는 어디일까요? 반도체 1번, 음식료 2번, 여러분들의 투표가 필요합니다. 자, 왜 그렇게 투표를 하셨는지 그 이유도 함께 남겨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바로 투표해 주세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추천주는요, 파크 시스템즈입니다. 오늘 앞에서 반도체 이야기들 많이 건네드렸는데요. 반도체는 앞으로도 성장에 대한 기대감도 가지고 있고 투자에 대한 이 모멘텀도 상당히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에 대한 섹터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시장이 바뀌는 분위기에 따라서 계속 보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시장이 빠지고 꺾이는 하락할 때에는 섹터에 대한 중요성이 떨어지죠. 왜냐면은 모든 종목들이 빠지니까. 그런데 올라갔을 때는 우리가 앞으로 미래의 먹거리면서 그리고 투자가 진행될 수 있고 또 여기에 실적까지 나오는 기업들이라면은 여러분들은 당연히 시장에서 주도주 역할을 할 수 있는 종목들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 반도체 중에서 한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요. 일단 지금 시장 대비해서 강한 반도체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닥권에서 델롬델 앞으로 주목을 받아야 되는 종목을 소개하고자 파크 시스템들을 가지고 왔고요. 우선 이제 파크 시스템즈는 사실은 시장에서 크게 알려진 종목은 아닙니다. 조금은 반도체 공정에서 생소한 공정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도 해요. 우리가 이제 반도체 공정에서 여러 가지 장비들이 공급이 되는데 사실 여기에서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정밀 진단 장비할 수 있는 기업이 몇 곳 되지 않습니다. 상장되어 있는 회사들 중에서는 대략 한 3곳 정도가 정밀 진단할 수 있는 기업인데 그 중에 하는 곳이 파크 시스템즈의 원자 현미경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나노 단위로 측정할 수 있는 장비를 공급하는 회사이고 사실은 이 장비로 해서 반도체 영역 이전에 산업계 쪽으로 먼저 공급을 좀 많이 했습니다. 정밀 진단할 수 있는 부분들 나노 단위로 진단해야 되는 그런 산업 안에서는 파크 시스템즈에 대한 수요가 꾸준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런데 이제 반도체 영역에서요. 반도체가 점점점 제가 이런 슬로건을 많이 들었죠. 반도체는 작고 얇게 만드는 게 기술이다라는 이야기 해드린 적이 있어요. 이게 이제 반도체 나노 공정에 대한 이야기들이었거든요. 반도체 미세화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면은 미세화, 원자 현미경, 뭔가 연결성에 대해서 이해가 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 나노 단위에 대한 원자 현미경 산업뿐만 아니라 반도체 후공정에 대한 진단이라든지 디스플레이 장비 사업으로도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파크 시스템즈에 대한 앞으로에 대한 이 활동은 더 커지지 않을까. 사업 다각화에 대해서 기대해 보자라고 이야기 드리겠고요. 일찌감치 삼성전자와 공급 계약을 꾸준히 삼성전자와 공급 계약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앞으로 삼성전자와 꾸준히 공급에 대한 밸류 체인이 되지 않겠는가 볼 수 있겠고요. 추가적으로 중화권에 대한 투자를 장비 공급을 진행하고 있는데 가령 뭐 TSMC라든지 그리고 SMIC라든지 그리고 UMC라든지 이런 이제 주요 기업들 중화권 주요 기업들이 있는데 삼성전자 못지않게 대규모로 투자하는 기업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크 시스템즈에 대한 앞으로의 향보도 기대해 볼 수가 있겠다. 그리고 파크 시스템즈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요. 반도체 장비, 반도체 소재 부품들 중에서 영업이익률이 높은 기업들을 찾는 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파크 시스템즈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매년 높아지고 있어요. 사실은 장비 공급 자체가 굉장히 하이엔드급의 장비이다 보니까 이런 마진율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다라고 이야기 드리겠고요. 제가 뭐 자료를 좀 준비를 했는데 파크 시스템즈에 대한 지금 현재까지의 매출액 규모 그리고 또 앞으로에 대한 물량 수주에 대한 뭐 도표를 가지고 왔는데요. 보시게 되면은 이 반도체 원자 현미경에 대한 산업 자체가 앞으로 시장이 커진다라는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는 앞으로 이 파크 시스템즈에 대한 역할, 수주에 대한 모멘텀인데 우리가 한 3, 4년 전부터 나노 반도체 경쟁을 끼어들기 시작했거든요. 이때부터 해서 시장 경쟁에 대한 환경을 그대로 수요를 찾고 있는 곳이 파크 시스템즈입니다. 그래서 이런 수요 측면이라면은 올해 특히나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의 나노 반도체 경쟁이 극심할 거라 보고 있는데 파크 시스템즈의 역할 기대해 보셔도 좋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이 종목에 대한 이제 가격 전략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주가를 보시게 되면은 시장 조정 받아왔지만 작년에 뭐 과거 주가보다는 크게 레벨업이 된 상태인데 주가 위치를 보시게 되면은 현재 박스권의 하단이라고 볼 수 있는 가격 위치에서 반등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적어도 박스권 밴드에 대한 흐름들을 기대해보자 라고 이야기 드리겠고요. 이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한 접근은 현재 바닥권에서 접근하고 1차적인 목표가는 저는 네, 이 상단을 지금 17만 원 정도 위치까지 그러면 전고점 위치 돌파하는 것을 예상으로 종목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에 대한 손절 라인 때는요. 지금 11만 원대 지금 저점을 잡고 있는데요. 제가 수정해서 11만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LIG 넥스원입니다. 뭐 좀 이 엊그저께 장 끝나고 재밌는 그 사진이 하나 돌아다니길래 보니까 푸틴이 전화기 잡고 야, 한국장 끝났지? 군대 철수시켜. 뭐 그런 사진도 있던데요. 자, 뭐 일단 그거랑도 좀 관련이 있는 뭐 그런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지금 가장 좀 지금 힘들게 만들고 있는 게 좀 지정학적 리스크지 않습니까? 뭐 이런 부분들이 저 오늘도 마찬가지죠. 저쪽 우크라이나에서 뭐 루긴스키 주죠, 뭐 준대, 뭐 그쪽에서 얘기하기는 공화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우크라이나가 지금 좀 상당히 좀 복잡하게 돼 있어요. 어떻게 돼 있냐면 지금 뭐 크림반도 같은 경우는 러시아가 갖고 갔지만 러시아하고 적경지에 있는 그 돈바스 지역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쪽 같은 경우는 이 러시아계 사람들도 많고 야 우리는 뭐 친러시아 성향이야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쪽 돈바스 지역의 경우는 러시아가 지원을 해줘서 거기서 정부군하고 반군하고 뭐 서로 총질하고 막 지금 내전 상태인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는 공화국이야, 우리는 분리 독립하는 나라로 할 거야 그렇게 하고 있고 또 뭐 우크라이나에서는 니네는 주야, 우리나라에 속해 있는 그 한 개 주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쪽에 지금 뭐 저 공격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나왔죠.
루간스키 지역에 좀 이게 포탄을 터뜨리고 막 그랬다라는 뭐 그런 뉴스 때문에 오늘 장중에 굉장히 많이 좀 출렁하는 뭐 깜짝 놀랐었죠. 다들 야 이거 또 뭔 일이야 이렇게 저 하면서 깜짝 놀랐었는데 저 결국은 그렇습니다. 적어도 장 끝나고 주장하는 걸 들어보면 이 러시아 쪽 같은 경우는 공격받았다 그쪽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쪽 같은 경우는 우린 공격한 적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쪽 뉴스를 보면 뭐가 진짜인지 뭐가 가짜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러시아 쪽 같은 경우는 철수해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또 미국 쪽이나 나토 쪽에서는 쟤네들 철수한 거 하나도 없어 그대로야 오히려 늘었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쩌면 저런 부분들도 이 러시아 쪽에서도 전에 그런 자료가 있었어요. 가짜 깃발 작전이라고 뭐 자기들이 자작극을 벌리고 공격받았다라고 그렇게 하고 뭐 다시 공격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분석 자료들도 나왔는데 뭐 그 시나리오하고 비슷한 거 아닌가 싶은 뭐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 지자학적 리스크들을 많이 높아졌고 방산 쪽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LIG 넥슨 같은 경우는 새로 역사를 썼죠. 자, 천궁2라는 거 이거를 요격 미사일인데요. 기술 수출을 했는데 아랍에미레이트에 이거를 뭐 저 4조 좀 넘는 그 금액으로 수출을 했죠. 그 중에 이 LIG 넥슨이 LIG 넥슨의 몫은 뭐 한 2조 6천억 정도 됩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도 여기서 그칠 게 아니라 뭐든지 한번 해보면 두 번, 세 번 처음에 하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두 번, 세 번 하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또 중동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저 천궁2 미사일에 대해서 굉장히 좀 관심이 높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지금 아직까지는 안 왔는데요. 그 아랍에미레이트의 특임 국무장관이 2월 달에 방한하기로 돼 있는데 뭐 아직까지는 안 왔는데요. 왜 안 오는지 뭐 전화해 볼 수도 없고 뭐 근데 예정이 돼 있으니까 뭐 오겠죠. 자, 이런 오게 되면 이게 방산 쪽에 대해서 또 다시 논의가 돼 갈 거고요. 자, 그다음에 지금 러시아하고 미국하고 굉장히 좀 이렇게 싸우느라고 어지러운 그런 모습인데 자, 저쪽이 조금 잠잠해지고 올림픽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둘이 만나서 뭔 얘기를 했을까요? 푸틴하고 시진핑하고 아마 서로 도움되는 그런 방향으로 가자라는 그런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올림픽 끝나고는 중국도 이쪽에다 한 숟갈을 더 올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방산 쪽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가져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뭐 가격 전략을 말씀드린다면 이 LIG 넥슨은 전에 여기 고점을 찍었던 자리가 있죠. 이때가 천궁 수출했던 거 그 결정 나고 도장 찍는 그날이었습니다. 그날 올라갔던 자리 그 근처인 목표가는 7만 원 정도를 정해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손절가는 올라오고 있는 122평선 요 정도가 적당할 것 같습니다. 손절가는 5만 5천 원으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심판 투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는 지금 현재 시장에서의 대장 섹터는 반도체다에 조금 더 많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의견들 보니까 우리나라는 그냥 반도체죠 라는 의견도 있고요. 여름에 다이어트 많이 해서 음식료는 힘들 것 같아서 반도체입니다 라는 재미있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반대로 또 음식료 뽑으신 분들 중에서는 반도체는 없어도 살 수 있지만 음식료 없이는 못 살아요 라는 댓글도 남겨주셨네요. 자, 오늘의 결과는 반도체가 더 우세했다라는 점 알려드리겠고요. EJ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만 오늘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린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과 판단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분들 모두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